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12.5mm를 비롯해 경주가 24, 포항이 19.5, 영천 15.5mm 등입니다. 대구 기상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내일 오후까지 10에서 40mm가량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8도, 경주 10.2도, 안동 11.9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졌고 내일은 대구 15도, 구미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20년 넘게 지체장애인들만 그려온 서양 화가 김근태의 화백이 물포럼 기간에 맞춰 대구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물을 소재로 한 설치 작품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호짜리 그림 77개를 붙인 102m 길이의 이 작품은 김근태 화백이 3년에 걸쳐 완성한 대작입니다. 하나같이 지체장애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표정이 인상적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다 지체장애 아들이 모여 사는 고화도라는 섬을 방문한 이후부터 장애인들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역시 한쪽 귀가 안 들리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장애가 있어 장애인들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듯한 환상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직접 장애인을 봄으로써 제가 모든 것이 합의체가 됐어요. 평생을 바쳐서 나하고 같이 가야 할 그림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그려왔습니다. 장애인을 그리는 화가로 알려지면서 오는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내 서양 화가 가운데 최초로 UN-본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여는데 그 전에 대구에서 먼저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물포럼 개막 기간에 맞춰 포럼 참석차 대구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미리 관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물포럼에 제가 알기로는 외국분들이 35,000명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일일이 다 유엔에 가서 전시회를 못 보니까 대구에 왔는 김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설치 미술가 이용재 씨도 작은 철사와 고철을 이용해 물의 형상을 표현한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등 물포럼을 맞아 특별 전시회가 대구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이틀째인 오늘 이번 7차 물포럼에 처음으로 도입된 과학기술 과정이 엑스코에서 개막돼 총 32개 세션이 시작됐고 특별 프로그램으로 백서 발간과 CEO 혁신 토론회, 월드 워터 챌린지 등이 펼쳐졌습니다. 주제별 과정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대구 엑스코에서는 모두 50여 개의 물 관련 회의와 토론이 열리고 경주 하이코에서도 20여 개의 주제별 과정이 진행됩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대경지역본부는 오늘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포럼을 열고 글로벌 물기업의 물 민영화 폐해 사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일본과 필리핀 등 해외 사례에서 드러난 물 산업화의 문제점을 토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구 경북 세계 물 포럼은 물기업의 시장 확대와 이윤 창출을 위한 행사라고 지적하고 깨끗한 식수 보장은 인권임을 천명하는 대구 물 인권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복합 상가를 짓는다, 아파트가 들어선다, 시민공원을 조성한다. 이 옛 포항역 터 활용 방안을 놓고 소문이 무성한데요. 이 터가 어떤 절차를 거쳐 개발되는지 그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취재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문을 닫은 대흥동 구 포항 역사입니다. 대합실 출입문은 물론 창문까지도 합판으로 막아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시다. 너무 섭섭하고 진짜 참 완전히 폐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서운하고 말고죠. 아쉽니다 진짜. 옛 포항 역사 부지는 6만 6천 제곱미터. 원도심 주민들은 현재 자연 녹지인 이곳을 주거지역으로 풀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부지 절반은 아파트, 절반은 컨벤션 호텔과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복합단지 개발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이 땅을 매입해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처럼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개발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공간이 되어야 되고요. 많은 53만 시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 활용 방안에 대한 말은 많지만 포항시는 지금껏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포항역을 통해서 도심에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리고 이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다방면의 도시의 그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는 게 포항의 이제 방침이고, 또한 역사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어 최근 철도시설관리공단, 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역사 활용 방안에 관한 1억 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했으며 6개월 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역사 활용 방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제값을 받고 역사 부지를 처분하려 하고, 포항시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 개발 비용을 줄이고 싶어하고, 원도심 주민들은 아파트를 원합니다. 이처럼 각자 입장이 달라 부지 활용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00년 역사를 이어온 포항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포항의 중심인 이곳에서 다가오는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적합한 역사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는 오늘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영덕군은 군민의 뜻에 따라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영덕군의회는 원전 특유의 여론조사에서 원전 건설 반대가 58.8%로 나타난 결과에 따라 전체 주민투표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희진 영덕군수는 신규 원전 유치 신청을 철회하고 신규 원전 예정 터 고시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경산과 영천의 상승률이 호가 위주로 각각 0.24%와 0.16% 올랐지만 구미는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0.02% 하락해 평균 0.0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 지역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0.11% 오른 가운데 포항 0.23%, 경산 0.22% 올랐고 구미는 0.01% 떨어졌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상가와 교회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4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월 7일 새벽 3시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학원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30여만 원을 훔치는 등 대구 일대 상가와 교회 등 9곳에서 2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